일단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썬. 우리는 3.7을 깔아야 돼요. 3.7을 깔고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설치하는 게 나올 거고요. 잠깐만 하기 전에 하단에 패스 설정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 파이썬을 패스에다 넣을 거다. 그 패스라는 환경 변수 있죠. 우리. 네, 환경 변수에다 넣으면 어디서든 내가 패스 파이썬이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할 거고요. 일단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뜹니다.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고요. 그거를 실행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실행하는데 그것만 지켜달라. 패스 체크 안 하면 나중에 환경 변수에다 넣으면 되는데 네, 귀찮으신 분은 넣으시면 편하고요. 일단 설치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신 분은 커맨드 창을 열어가지고 요걸 한번 쳐볼 거예요. 제가 여기 달러 꺽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런 커맨드 창 있죠? 우리가 윈도우에서 윈도우 버튼에 R 누르고 CMD 치면 나오는 거. 여기서 파이썬 마이너스 대문자 V 했을 때 파이썬 3.7.1이라고 나오면 성공하신 거예요. 커맨드 창 못 여시는 분 있나요? 커맨드? 윈도우 버튼에 알파벳 R 누르면 실행이라는 게 떠요. 거기서 CMD라고 치시면 되죠. 자, 이 창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거랑. 네, 저는 맥을 써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파이썬 치고 요 꺽쇠가 나온 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파이썬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나콘다라고 혹시 이걸 깔고 싶으신 분은 깔아도 돼요, 집에서. 그래서 아나콘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죠. 머신러닝, 딥러닝, 무슨 뭐 텐서플로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라이브러리들을 얘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는 아나콘다를 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나콘다를 깔아도 되는데 파이썬의 기초를 알고 가야 되겠죠. 파이썬의 좀 속내를 알고 이제 가야지 이거부터 바로 하면은 안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쳐볼까요? 자, 파이썬 하셨으니까 들어온 김에 이렇게 치면 제가 뭐 특별히 설명은 뒤에서 뒤에서 하네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했던 1 더하기 2 한번 해볼까요? 3 나오고. 자, 똑같이 A는 1, B는 2. 그러면 A 플러스 B 3, 뭐 이런 거. 서운하니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를 깔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원래 이거에 이제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되어 있고 에릭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릭 감마하고 켄트 백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개발자로서. 그러니까 뭐 가수인데 뭐 마이클 잭슨을 모른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릭 감마가 이제 만든 거고 에릭 감마는 이제 그걸로 유명하죠. JUnit이라고 그 단위 테스트를 만드는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XP라고 설명했죠. XP의 철학을 만드는 그 하나의 멤버예요. 켄트백도 마찬가지고 제이유닛은 켄트백이랑 만들었는데 에릭 감마하고 켄트백이 이제 어떤 강연이 있어갖고 한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갔어요. 타고 가다가 이제 에릭 감마는 원래 켄트백이 스몰톡 원래 개발자인데 자기가 이제 요즘에 그거에 빠져 있다. 단위 테스트. 아까 말했죠. 펑션 하나하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좀 뭘 하고 있는데 혹시 뭐 C나 자바에서도 그런 거 필요한 거 없냐 했더니 이제 에릭 감마가 나 자바에 지금 그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비행기 그 2~3시간 동안에 노트북 놓고 만든 게 JUnit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도 쓰고 있고 그 철학으로 TDD라고 하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고요. 2011년도에 MS로 갔더라고요. MS에서 영입한 거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들어봤나요? 예, 어떤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코드라고 붙어가지고 얘는 오픈소스입니다. MS에서 이제 우리는 오픈소스 진영에 이제 발을 들일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내놓은 거죠. 잘 만든 거고요. 괜찮습니다. 저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이걸 안 쓰고 있지만
이거 쓰면 좋아요. 이걸 쓰면 뭐 자바든 파이썬이든 뭐 자바스크립트든 뭐든 다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기타 에디터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아, 파이참도 그렇죠. 아이디 툴이죠. 파이참을 안 써놨네요. 파이참이 옛날에 제일 유명했죠. 제일 유명한 파이참. 네, 파이참이 제일 유명하죠. 자, 근데 파이참보다는 요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대부분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깔아서 쓸 거고요. 실무에 가서도 이걸 쓸 거예요. 파이참을 쓰는 데도 있긴 한데. 자, 이것도 들어가서 간단합니다. 자, 다운로드 윈도우, 다운로드 맥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 OS에 맞게. 그래서 그거 누르고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실 때 여기도 패스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바로 가게 해놓으면 편하겠죠. 설치할 때 이런 체크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설치해 놓고 이제 파이썬 익스텐션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 설치할게요.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띄워 보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뭐 어떤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죠. 네,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선택하실 거고요. 기존에 쓰던 내가 빔, VI 에디터가 편하다, 서브라임이 편하다 하신 분들은 이거 클릭해 주시면 깔릴 거고, 네, 좋아요. 거기서 요거 누르시고, 여기다가 새 폴더 이름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다 헬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썬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껏. 그래서 뭐 헬로가 됐든 뭐가 됐든 테스트가 됐든 우리 그냥 헬로라고 합시다. 헬로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럼 헬로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자, 만들고 요 헬로를 선택하시고 나서요. 요 파일, 새 파일이거든요. 네, 새 파일 눌러가지고 hello.py라고 쓸 거예요. 자, 파이썬의 확장자는 py예요. 우리가 그 메모장에서 뭘 만들면 txt인 것처럼 확장자가 py인 걸 하나 해서 엔터 치시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열려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이게 안 보이죠? 예, 컨트롤 시프트 M을 눌러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M 또는 여기서 보기에서 터미널 뭐 터미널이라고 있죠? 요걸 선택하셔도 나와요. 자, 보기에서 터미널.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가 떴나요? C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 아래, 헬로 아래 뭐 이렇게 뜨나요? 자, 여기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뜨죠. 워크스페이스로 뜨죠, 답은. 여기서 이제 저는 cd 헬로라고 이렇게 cd 헬로 cd 한 칸 띄고 헬로예요. 자, 크게 cd 헬로 이렇게 해서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헬로 폴더로. 네, 좋아요. 여기다가 코드 하나 써봅시다. 우리는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거 아래쪽에 클릭한 다음에 파이썬 hello.py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요 파일명 그걸 해가지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나오는지 안 나오면 여기서 눌러가지고 오토 세이브가 안 돼 있거든요. 컨트롤 S 저장하시고 다시 해보세요.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설정을 조금 할게요. 여기서 자, 컨트롤 콤마 한번 쳐볼까요? 컨트롤 콤마 이런 게 나오나요? 네, 여기서 뭐 지금 다 영문으로 돼 있죠. 네. 네, 한글로 한번 바꿔봅시다. 나 어떻게 바꿨지? 여기요? 네, 거기서 코리아라 그 아. 왼쪽에다 코리아라 네, 여기 한국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여기 있었네요. 컨트롤 시프트 P가 얘네요. 네, 좋습니다. 찾았네. 네, 여기 또 코리아라고 치시고 한국어 있으면 선택해가지고 한국어로 하시고 한국어 편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팅스에서 다시 가가지고요. 오토 세이브 있거든요. 오토 세이브를 온 포커스 체인지로 선택하시면 내가 이제 어디 이동할 때 바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컨트롤 S를 매번 안 눌러도 되게 편한 기능이죠.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해요? 세팅이요? 컨트롤 콤마 컨트롤 플러스 콤마 요게 세팅이에요.
요 딜레이 이후로 설정한 이 지연되는 거죠. 요만큼 있다가 내가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저장이 무조건 돼요. 요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할 때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요걸 하나 더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많이 쓰는 단축키만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다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 KS라고 치면 컨트롤 K, S 이렇게 치면 단축키가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단축키를 많이 외우시면 편하잖아요. 작업도 훨씬 빠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카피 라인, 뭐 무브 라인 이런 거 해볼 거거든요. 자, 리무브 라인 한 줄 지우는 거, 뭐 한 줄 추가하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카피 라인 뭐 이런 거 아랫줄에 한 줄 복사 이런 거 있죠. 보면 얘는 시프트고 이거를 아마 알트 킬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쪽 맞나요? 자, 윈도우는 조금 표시가 다르죠. 맥이랑. 맥은 요게 이제 알트 키 옵션 키고요. 요 시프트 키 아래쪽 화살표. 그럼 요걸 한 줄 내가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알트 시프트 화살표 아래쪽 이렇게 하면 한 줄이 더 생기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그냥 컨트롤 X 눌러도 돼요. 그 라인에서 한 줄 채로 잘라내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컨트롤 X를 씁니다. 이게 글 중간에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개행이 되죠. 그게 아니고 내가 다음 줄에다가 뭘 쓰고 싶어. 그럼 컨트롤 엔터 이렇게 치면 되죠. 이거 툴 쓰는 거는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커맨드를 요 아래쪽에서 실행해도 되지만 아까 그 커맨드 있죠. 우리가 여기 열어놨던 거. 자, 여기서 나갈 때는 지금 이 상태죠. 매트릭스 상태죠. 여기서 나갈 때는 엑시트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엑시트 괄호 열고 닫고 또는 QUIT 퀴트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귀찮으신 분은 컨트롤 D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D는 우리가 터미널 빠져나올 때 단축키거든요. 리눅스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나올 수는 있어야 되고요. 다시 들어갈 땐 파이썬 치면 바로 들어갑니다. 화살표 위쪽 누르면 내가 했던 명령들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dir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hello.py만 나올 거예요. 지금 헬로 상태면. 아까 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헬로라는 디렉토리가 생길 거고 좀 다르죠. 윈도우랑 여기서 디렉토리라고 나왔을 거고 이 자리에. 자, 이 상태에서 코드 해가지고 헬로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헬로 폴더를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헬로를 여셔도 되고요. 이렇게 열면 이제 헬로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닫고 다시 닫고 만약에 헬로 상태예요. 헬로 상태면 코드 지금 dir 치면 hello.py 밖에 안 나오죠. 자, 여기서 코드 현재 폴더 이런 점이 지금 현재거든요. 지금 위치 지금 내가 있는 디렉토리 그럼 헬로겠죠. 내가 헬로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헬로가 열릴 거죠. 자, 똑같아요. 그죠? 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hello.py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열려요. 여기 디버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는 버그를 잡는 거예요. 소스 코드에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가 에러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런 거를 잡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디버깅 하지 않고 바로 시작. 요거를 한번 눌러 볼 거예요. 요거를 누르니까 터미널이 뜨면서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나오죠. 단축키로는 뭘로 나 있어요? 컨트롤 F5로 되어 있나요? 네. 컨트롤 F5로 그냥 컨트롤 F5 한번 쳐볼게요. 컨트롤 F5.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기에서 커맨드 터미널 눌러도 되고, 컨트롤, 그, 콜론, 요 콜론은 어디죠? 숫자 1 왼쪽에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커테이션이 조금 삐딱하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숫자 1 옆에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거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이 떠요. 그럼 내가 커맨드 창 안 열어도 여기서 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파이썬 hello.py 이렇게 하면 hello.world가 실행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실행하셔도 되고요. 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파이썬만 치면 어떻게 돼요? 파이썬 세계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안 하고, 저는 커맨드 창에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헬로 월드 해봤으니까, 자,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졸음이 조금 가셨을 거라고 믿고, 자, 91년도에 기도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연구실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심심하던 차에 그냥 만들었답니다. 그게 파이썬이고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유롭습니다, 파이썬은. 그래서 초등학생이 배우기도 가장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초급자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운이 좋은 거고요. 자바나 C로 시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한 몇 배는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는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C나 자바를 했던 분들은 너무 어색할 정도로 단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가 쉽고, 그 다음에 공짜고, 오픈소스고, 이 파이썬의 소스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이레벨로 갈수록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로 장문하듯이 코딩하면 바로 되는 수준. 그게 하이 레벨로 갈수록 쉬워진다. 그럼 C나 어셈블리는 로우 레벨 랭귀지죠. 그래서 되게 기계를 잘 알고 메모리 구조까지 다 따져가면서 코딩을 하는 게 로우 레벨 랭귀지.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포터블. 라즈베리 파이라고 아까 제가 최소형 컴퓨터에 말씀드렸죠. 영국에서는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컴퓨터 교육을 라즈베리 파이로 합니다. 5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PC룸에 컴퓨터를 이렇게 갖다 놓지 않아요. 요만한 5만원짜리 손바닥만한 걸 놓고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연결해서 코딩을 연습해요. 거기다가 뭐 스크래치 같은 것도 배우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코딩하는 거. 자, 이거를 할 정도로 그 라즈베리 파이가 좋은데, 라즈베리 파이의 파이가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고, 파이썬은 느리겠죠.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느린데, 여기 인터프리터 언어거든요.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건 뭐냐면,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컴파일 랭귀지가 있고요. 인터프리터 랭귀지가 있는데, 컴파일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번 코딩을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자, 요것도 상식적으로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 자,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이란 말을 무지하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이란 말은 뭐냐면,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한번 거쳐요. 변환을 시켜요. 처음에는 사람이 알아보는 글자죠. 우리가 프린트 F 지금 이렇게 친 거는 사람이 아는 거죠. 자, 프린트 해라 헬로 월드를. 자,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컴퓨터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리 어디에다가 네가 얼마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걸 넣고, 그 다음 프린터라는 명령을 실행시켜라. 이렇게 해야지 컴퓨터를 알겠죠. 컴퓨터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방식, 그걸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자,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A는 1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str은 A, B, C, D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리에다가 A 자리, str 자리 확보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 그 확보해야 된다는 명령을 컴퓨터는 몰라요. 요것만 가지고 해석이 안 돼,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메모리 얼록, 뭔지 모르겠지만, 얼로케이션 해가지고, 메모리 어디에다가 4바이트를 잡아요. 그 다음에 얘는 1, 2, 3, 4니까 얘도 4바이트 잡아요. 해가지고 메모리 확보를 시키는, 이 컴퓨터만 아는 언어, 이 언어로 한번 바꾸는 거예요. 한번 변환시키는 게 컴파일러예요. 그럼 어때요? 컴파일러는 미리 한번 내가 메모리를 얼마큼 쓰겠다라는 게 정해지죠. 우리가 요 한 줄을 컴파일을 시키고 나면 이상한 요런 문자가 생겨요. 얼로케이션, 4바이트, 그 다음에 assign 1 to A,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써요. 우리는 알아보기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컴퓨터가 알 수 있게 이렇게 써요. 그럼 4바이트 잡아서 A라는 데다가 1을 넣는다. A라는 데다 1을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예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한번 바꾸는 거를, 번역하는 거를 컴파일이라고 한다.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뭐냐면 컴파일러 이 과정을 안 거쳐요. 언제 거치냐?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이썬 hello.py 이렇게 실행했죠. 커맨드 창에. 이때 비로소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해졌죠? 여기서 우리가 파이썬 했을 때 1 더하기 뭐 2 이게 바로 가능한 거죠. 이 자체로 바로 수행하죠. 그 컴파일러 언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바를 만든다 그러면 자바 C로 만든다 그러면 그 C 컴파일을 해야 돼요. GCC를 돌리든 뭘 해가지고. 그래서 기계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꾼 다음에 그 바꿔진 언어를 실행하는 게 컴파일러예요. 컴파일 랭귀지. 그래서 그 컴파일 랭귀지는 인터프리터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메모리를 미리 다 잡아놓고 하니까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파이썬 같이 이렇게 인터프리터 언어는 실행했을 때 4바이트 그때 할당해요. 메모리를 그때 확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확보도 하랴 실행도 하랴 보니까 늦죠.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좀 늦지만 되게 편한 것도 있어요. 자, A는 1 이랬을 때는 A에 정수가 들어갔죠. 인티저가 들어갔지만 A는 ABC 이랬을 때는 스트링도 들어가요. 나중에 리스트 배우겠지만 뭐 여러 값이 이렇게 막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다가 어레이라고 하나 그냥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이제 나오면 할게요. 자, 이런 것도 됩니다. 인터프리터는. 자, 여기는 원래 다른 언어는 여기 스트링이 들어갔죠. 첫 번째 자리에. 자, 요게 메모리의 첫 번째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랍이 두 칸이 생긴 거죠. 첫 번째 서랍에 AA라는 스트링을 넣었고요. 문자열을 넣었고요. 두 번째 서랍에는 1, 2, 3이라는 정수를 넣었어요. 다른 언어들은 이렇게 타입이 달라버리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같은 타입을 넣으세요. 이 서랍장에는 스트링만 가능합니다. 이 서랍장에는 정수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버리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행시킬 때 그때 비로소 얘는 정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차이다. 네. 아셔야 되고요. 이제 라이브러리 이제 확장성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지금 아까 우리가 조편성을 할 때 랜덤이라는 걸 못 쓰잖아요. 랜덤이라는 걸 쓸 수가 없거든요. 에러 나죠. 하지만 임포트 해가지고 내가 랜덤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내가 랜덤을 갖고 왔어요. 그럼 랜덤.랜드레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에서 아까 7초까지였나요? 그러면은 1부터 6까지거든요. 얘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1부터 6까지의 난수가 발생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랜덤이라는 거를 안 만들었죠. 하나도. 그냥 가져와서 부르기만 했죠. 이런 식으로 이 랜덤이라는 모듈, 우리가 정확하게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듈이 계속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나도 이 랜덤이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확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인덴티드 코드예요. 아까 우리 보셨죠? 이제 per를 한번 돌려볼까요? per x는 in 해가지고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돌릴 때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울 거예요. 루프를 도는 거거든요. 그럼 x에 처음에 1이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자, 이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워야 돼요. 제가 탭으로 쓰기로 했죠. 우리는. 그래서 프린트 x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루프는 얘만 도는 거죠. 얘만 도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이 부분 들여쓰기를 함으로써 이 for 루프를 도는 거에 들어간다. 다른 언어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써요. 괄호를 열고 뭐 어떤 코드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요 괄호 사이가 루프를 돌아요. 반복한다는 거죠. 계속 돈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콜론 C 하셨던 분들은 바로 와닿죠. 이렇게 콜론을 쓰면 요 아래에 내가 탭만 치면 뭐든 돼요. 프린트 X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 치고 탭 프린트 X 곱하기 2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루프가 몇 줄이 돌아요. 반복. 두 줄이 도는 거죠. 그래서 두 줄, 세 번 돈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인덴테이션 들어간 만큼이 이 퍼의 종속적이다. 자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유니코드. 자, 그 세상에는, 컴퓨터의 세상에는 아까 바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글자 한자를 우리가 한글, 예를 들어서
한글은 옛날엔 다 이유식 KR을 썼어요. 이유식 KR 들어만 놓으세요. 상식적으로. 이유식 KR은 걸 지금 안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게시판에 게시글을 쓰면 내가 KE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잘 나와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나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나오죠? 물음표 뭐 이렇게 나와요. 모르겠다는 거지. 이거는 2바이트로 표현이 안 돼요. 2바이트 종류에는 안 들어가 있어. 이유식 KR은 2바이트니까. 그럼 이걸 다 허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바이트를 쓰면 되겠다. 넉넉하게. 그죠? 그럼 글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UTF-8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 그래서 UTF-8이라는 걸 씁니다. 자, 모든 언어는 다 UTF-8로 다 쓸 수가 있어요. 한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한자도 간자체로 쓰죠. 한자의 모든 말들은 다 못 들어가요. 또 3바이트에.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바이트가 나왔어요. 4바이트는 뭐냐? 이모티콘 같은 거. 이모티콘 우리가 막 쓸 수 있잖아요. 웃음 표시, 뭐 울음 표시 이런 것도 쓰려면은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4바이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UTF-8-MB4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MB4라고 붙은 것들은 다 4바이트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에다가 글을 쓸 때 이유식 KR로 했을 때 파일 내용이 K 2글자예요. 그러면은 이 파일의 사이즈는 얼마가 나오죠? 탐색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을 보든지 DIR에서 보면 제가 여기 DIR 해가지고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글 이거를 제가 h.txt라고 하고요. echo ab 2글자 똑같이 2글자예요. 자, b.txt 자 이렇게 했어요. 알파벳은 26자 곱하기 2밖에 안 되니까 차도 돼요. 그래서 그건 라틴 원이라는 걸 써요. 자 dir 여러분들 dir 좋아하시니까 dir로 되니까 자 보니까 b는 3바이트고요. h는 7바이트예요. 뭔가 다르죠. 그죠? 지금 보면은 내가 2글자 넣었어요. 둘 다. 자 근데 왜 3바이트냐? C 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는 널 포인터예요. 마지막에 끝났다라는 종료 마침표 보이지 않는 문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3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글자를 2개를 넣었지만 자, 그 다음에 한글은 어떻게 됐어요? 33 하나가 UTF-8이라 그랬죠 아까. 자, 제 PC는 지금 UTF-8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MS949라고 하는 윈도우에서 쓰는 그걸 써요. MS949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UTF-8 둘 다 뭐예요? 3바이트예요. 그럼 일본어, 중국어 내가 다 서비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글도 중국어도 다 섞어서 써도 충분해요. 유니코드 UTF-8이면. 그래서 얘도 33 2개고 마지막에 널 포인터.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에다가 어떤 내용을 썼을 때 내가 몇 바이트가 될지도 계산하고 코딩을 합니다. 실제로. C를 짜시는 분들은. 그만큼 메모리가 작은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보다 더 작은 거 있죠. 세탁기에다가 내가 프로그램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트 수 다 계산해야 되죠. 안 그러면 메모리 풀라면 어때요? 세탁기 에러 띵띵띵 나죠. 그거까지 다 생각하면서 코딩하신 분이 우리 주동님이시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파이썬 3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2를 안 쓰고 3을 쓰는 겁니다. 2까지는 아까 사파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잡다한 것도 많고 정리가 좀 안 된 편이었는데 3이 되면서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개발하기도 수월해지고 좋은 언어가 됐어요. 자,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쳐봅시다. 네. 자, 여기서 커맨드 창에서 할 거예요. 당분간. 자, 파이썬 치면 파이썬의 세계로 왔어요. 자, 여기서 자, 이거 이 두 줄은 했었고 자, 10 플러스 20. 자, 이거 아까 우리 해봤던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이제 프린트 아까 했던 거, 요 줄을 그대로 쳐볼 거예요. 프린트, 여러분들 치고 싶은 거 치시면 돼요. 한글도 한번 쳐보세요. 한글 테스트, 세종대왕. 자, 이렇게 치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로를 안 닫으니까 어때요? 내가 아직 안 끝났다고 점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 이렇게 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테스트, 세종대왕이라고 나오죠. 여기까지는 우리 해봤던 거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20이 10보다 크냐? 요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20이 10보다 크냐? true네요. 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안 할게요. 요거는 안 하고 뒤에서 할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L 쳐볼까요? 화면이 깨끗해지죠? 자, 컨트롤 L. 그럼 혹시 컨트롤 D 하면 나오나요? 이렇게? 자, 안 나오시는 분들은 EXIT 이렇게 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Q 치셔도 되고, 아무거나 치셔도 되고,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화살표 위에 누르면 다시 파이썬 나오죠? 엔터. 자, 이제 드디어 변수 가봅시다. 자,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 타입도 없어요. 다른 언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int면 int 이렇게 앞에 타입을 붙여줘요. 하지만 파이썬은 안 붙인다.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된 거예요. 실행할 때 이 num은 인테저로 정해져요. int라고 정해집니다. 정수는 아시죠, 여러분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요 세 개가 정수죠. 그 양의 정수를 뭐라 부르죠? 자연수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막 써요. 자, 얘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문제를 내요. 풀어보세요. 이렇게 짜보세요. 라고 이렇게 내면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수라는 거는 소수점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num이 30일 때는 정수였다가 3.24가 들어갔을 때는 실수로 바뀌어요. 타입이. 타입은 인테저, 플롯, 스트링 이렇게 불리언도 있고, 불리언은 아까 크냐 작냐 이걸 불리언이라고 해요. 자, 논리라고 제가 한글로 써놨죠. 그래서 정수 실수 논리 뒤에 이제 스트링 문자열도 있어요. 스트링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부르겠지만 문자열이라고 하는 스트링 텍스트 캐릭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3 더하기 4 곱하기 5 하면 뭐부터 계산되죠? 예, 요부터 계산해서 나와요. 알아서 파이썬이. 자, 얘 먼저 하려면 이렇게 가로를 씌우면 된다. 똑같아요. 산수랑.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되죠? 얘 계산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겠죠? 네, 그거. 자,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쳐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곱하기는 아까 제가 거듭 제곱이라 그랬죠? 2의 10승, 102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 나누기가 슬래시인데, 분수죠? 2분의 4 나누기인데, 슬래시 두 개는 조금 달라요. 자, 4 나누기 2. 연산자 사이는 이렇게 띄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코드를 짤 때, 지금은 막 테스트니까 막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코드를 짤 때는 이렇게 연산자 사이는 앞뒤로 스페이스 하나씩. 이렇게 하니까 2가 나와요. 정수가 잘 나왔네요. 왜? 난 정수 나누기 정수 했으니까 정수가 나오죠. 근데 5 나누기 2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정수예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줘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2.5가 나오죠.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슬래시는 원래 다른 언어들은 정수 넣으면 정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퍼센트는 나머지를 뜻합니다. 얘는 몫이고요. 얘는 몫이에요. 몫.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는 몫입니다. 그럼 2.5죠. 2의 몫이고 나머지가 몇이에요? 0.5죠. 그러니까 몫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슬래시 두 개는 몫이다, 몫.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이에요, 버림. 자, 그 다음에 퍼센트 3% 2 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나머지입니다. 답이 뭘까요? 1이 나오겠죠. 1. 자, 3을 2로 나누면 1이 남으니까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21% 3 이렇게 하면 0이 나오죠. 나머지 0이니까. 자, 이건 언제 쓸까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별할 때. 입력받은 값이 뭔지 모르겠으나 얘가 홀수야 짝수야 퍼센트 2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퍼센트 2가 0이 아니면 홀수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자, 우리 데이터 분석적으로 머신러닝 할 때 쓰는 것들이니까 아셔야 되고, 이거는 아까 해봤죠. true, false 나오는 거. 연산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꼴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꼴. 자, 3 = 4 하면 어떻게 될까요? 3 = 3 하면 true겠죠. 3 = 4 하면, 이꼴 4 하면 false겠죠. 다르니까. 그러면 3하고 4하고 다르냐? 이렇게 했을 때는 큰 소리로 하셔도 돼요. true. 그죠? 근데 3 = 4라고 하면 뭘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3이라는 자리에 4를 넣어라. 근데 3은 변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nd or와 not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2보다 크고 and 3은
뭐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폴스죠.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AND랑 OR랑 달라요. 여기서 AND 대신 OR을 쓰면 어떻게 돼요? OR을 쓰면 true예요. AND는 뭐냐면 둘 다 참일 때만 참입니다. OR는 한쪽만 참이면 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이 1보다 크냐 했을 때 요거는 폴스죠. 폴스일 때만 얘는 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2가 뭐 3이 2보다 크고 5와 뭐 100이 뭐 이만큼보다 크다 이랬을 때 얘 메모리도 확 써먹죠. 잡아먹죠. 이쪽 5하니까 얘만 추르면 뭐예요? 추르니까 얘가 추르면 얘가 계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펑션을 달 수도 있거든요. 그 펑션을 달면 어떻게 되죠? F1에 뭐 3 AND F2에 3 이렇게 했을 때 F2가 예를 들어서 10초가 걸리는 연산이에요.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F1은 금방 끝나. 그러면은 금방 끝나는 걸 앞에다 둬야겠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AND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폴스면 근데 AND도 마찬가지죠. 얘가 폴스면 빨리 끝나버렸죠. 하나가 폴스니까 얘는 안 하겠죠. OR는 반대로 앞에 게 추르면 뒤에 거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래 걸리는 걸 뒤에다 넣으시면 돼요. 우리는 연산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 AND랑 OR 됐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not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 type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 type이라는 펑션은 제가 이제 펑션이라고 부르는 건 다 함수입니다. 함수. 어떤 기능을 하는 도구. 요 펑션은 타입을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타입 해가지고 아까 10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인트구나, 정수형이구나. 그 다음에 10.1 이러면 플롯이구나, 실수구나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4/2 하면은 몫이 나온다 그랬죠. 몫은 항상 정수니까 이렇게 인트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플롯이 나오죠. 2.0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 떨어지더라도 2.0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수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자열로 넘어갈게요. 자, 타입은 그 정도 해보고, 자, 문자를 쓸 때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써도 되고요, 싱글 코테이션 쓰셔도 돼요. 똑같아요.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섞어서 쓰셔도 돼. A, B, C, D, E, F 이렇게 쓰셔도 돼요. 심지어. 그럼 사실 여기는 어떻게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더하기를 안 썼죠, 여기서는. 하지만 여기서 실제는 더하기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B, C 얘 곱하기 2 하면 뭐가 나올까요? A, B, C, A, B, C 두 번이 나오겠죠. 자, 이런 언어는 파이썬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렇고요. 자, 프린트 쓰는 거 한번 볼게요. 프린트 해가지고 변수를 하나 잡아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좀 아니까. S1은 ABC, S2는 EFG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 S1 하면은 어떻게 돼요? ABC만 나오고, S1, S2 이렇게 하면 에러 나네요. 프린트에서는 바로 붙였으면 안 되는구나, 콤마를 써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붙이면, 이게 변수라서 그렇지 스트링으로 바로 했으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변수라서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린터는 콤마로 해서 보통 써요. 그래서 네임이 홍길동이야. 자, 홍이면 프린트, 자, your name is 어떻게 하면 돼요? nam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your name is 홍. 띄어쓰기가 두 개네요. 콤마는 띄어쓰기를 하나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설명 듣고 시간 드릴 거예요, 제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7. 자, 여기 보면 어레이는 이 스트링은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어레이가 뭐냐면, 자, 캐릭터라는 건 알겠죠? 캐릭터는 어떤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H, E 이런 거 다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 CHAR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다른 언어는 C는 뭐 C 이렇게 하면은 한 글자잖아요. 이 스트링 한 글자는 캐릭터예요. C에서는 캐릭터밖에 없죠.
캐릭터에 참조형을 걸어야 스트링을 쓸 수가 있어요. C 언어는. 하지만 파이썬은 그냥 스트링을 쓰는 거죠. 그래서 타입에서 C 해보면 얘도 스트링입니다. 얘는 캐릭터라는 타입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언어에는 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인데요. 이 캐릭터 어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스트링은. 그래서 내가 헬로라고 했으면, 자, S1이 지금 뭐냐면 ABC예요. ABC는 어떻게 되냐면 헬로가 됩니다. 자, 어레이 얘기해 드릴게요. 어레이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자, 우리가 A, B, C,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스트링 하나로 잡았죠. 그럼 메모리에는 어떻게 잡힌다고요? A가 4바이트, 아니, A가 1바이트, B가 1바이트, C가 1바이트니까 8비트씩 자리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럼 A, B, C, 다른 공간이에요. 우리가 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메모리에서는 다른 공간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레이라 불러요. 요 세 개를. 뭐라 부른다고요? 네, 어레이. 아셔야 돼요. 어레이란 타입이 없어요, 파이썬은. 하지만 스트링은 다 어레이다. 그래서 어레이는 뭐냐면 인덱스라는 값을 가져요. 내가 여기다가 str이라는 변수를 아까 str이라는 변수를 잡았으면 얘는 어레이니까 str의 0번째부터 시작해요. 인덱스는 어레이의 인덱스는 다 0부터입니다. 1, 2, 1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0부터 시작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의 str에 1 하면 뭘까요? 첫 번째 놈 주세요. 그럼 B겠죠. 됐나요? 자, 이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스트링은 속에서는 다 어레이다. 그 말 뜻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S1에 0 하면은 뭘까요? A가 될 거고, S1에 3 하면 없다. 왜? 0부터니까 0, 1, 2가 되겠죠. C는 2기 때문에 3은 없어요. 그랬더니, 자, 인덱스 에러가 났죠? 자, 인덱스, 제가 0, 1, 2라고 부르는 요걸 뭐라 부른다고요? 인덱스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두 번째 인덱스를 가져오세요. 그럼 S1에 2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0,7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헬로 월드라고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한 다음에 메시지에 자, 0부터 0번째 어레이부터 7번째 어레이를 주세요 하면은 H가 0, 1, 2, 3, 4, 5, 6, 7, 5까지네요. 그죠? 근데 5는 안 나왔죠. 5 앞에까지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콜론 7. 그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콜론 7이면 0이 생략된 겁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하면은 뒤에서부터예요. 마이너스면 뒤에서부터 7번째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그죠? 자,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7, 뒤에서 마이너스 7까지니까 앞부분만 나온 거죠. 5 앞에까지. 자, 그 다음에 len,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len, 메시지 하면 length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의 length는 11자다. 그럼 내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메시지에 세 번째부터 메시지 length까지. 맞나요? 자, 아까 그래서 스택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뭐부터 실행돼요? 얘부터 실행되고 바깥쪽에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len 메시지를 실행한 다음에 3, 요 값 해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부터 끝까지가 되겠죠. 자, 메시지.스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새롭게 정의해 볼게요. 이제 A, B, C, E, F, G 뭐 이렇게 뭐 하나 더 해볼까요? QQQ 이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스트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스플릿 하는데 스플릿은 분리하는 거거든요. 뭘로 분리해 볼까요? 한 개의 스페이스로 분리하면 되겠죠.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스페이스 이렇게 했더니 세 개의 어레이가 나왔네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예요. 리스트라고 하는 건 어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요게 어레이죠. 그래서 스트링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를 리스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 내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가능합니다.
x, y, z. 이것도 파이썬밖에 안 되죠. x, y는 10, 20 이렇게 하면은 x가 뭘까요? 10, y는 20 이렇게 콤마로도 돼요. 정말 신기한 언어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스플릿을 했는데 우리가 3개로 했어요. 스플릿 하면 3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x, y, z 이렇게 하면은 x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아까 요거였기 때문에 x는 abc가 될 거고 y, z는 qq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아까 해봤죠. 우리가 x 더하기 y 했더니 a, b, c, e, f, g 요 사이에 한 칸 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칸 띄우고 더하기 하면 되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퍼스트 3 해봤고요. 자, 퍼스트가 세컨드보다 작냐, x가 y보다 작냐, true예요. 왜 true죠? 알파벳 요 첫 번째 글자부터 따집니다. 자, ASCII 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ASCII 코드는 알파벳 A가 65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통신을 할 때 문자를 보내기 힘드니까 숫자로 하죠. 그 모스 부호 같은 걸로 막 숫자로 보낼 때 그때 이제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매핑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ASCII 코드라 그러는데 뭐 소문자 A는 65, 대문자 A는 그 플러스 26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ASCII 코드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 ASCII 코드가 알파벳 순서이기 때문에 E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true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내가 S1은 AAA이고 B, C, D 요거고 S2는 되게 큰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클까요? 자, S1이 S2보다 크냐? true겠죠. 뭐부터 따진다고요? 첫 번째 글자의 ASCII 코드로 따진다고요. 자,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글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이 누가 크죠? 한글이 크죠. 왜? 기억 연순으로 ASCII 코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네임은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your 당신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점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언어들도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홍길동이라고 치면 이 홍길동은 어디로 들어가죠? 요 중괄호 2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신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파이썬은 좀 다르고요.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그냥 중괄호만 치면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고 아마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다. 2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습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num is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D는 데시말이에요. 데시말 숫자. 그래서 23이 요 괄호 사이에 들어간다. 그래서 콜론 다음에 이렇게 타입이 들어와요. 타입이 들어오는데 자릿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세 자리로 했다. 그럼 3개의 디지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 자리 비어져 있고 2, 3이죠. 근데 비어진 자리도 0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으로 하고 이렇게 쓰면 0, 2,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3자리인데 빈자리는 0으로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데시말, 플롯 이건 소수점이에요. F로 한번 해볼까요? F로 하면 소수점이 나오죠. 우리가 요거 A, B, C 한 칸 띄고 콤마로 합시다. 이제 E, F, G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걸 S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메모리의 S 값에 이렇게 담겨 있죠. 자, 그럼 S.점 스플릿 했어요. 스플릿. 자, 이게 스트링이죠. 여기 S 요거 같은 거예요. 요 스트링에다가 점 찍으면 얘의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누구의 함수? 이 S의 함수인데 S는 뭐 함수가 없잖아. 값만 있지. 근데 이 S는 뭐죠? 우리가 타입 했을 때 타입 S 했을 때 뭘로 나왔어요? 그렇죠. str이라고 스트링이 나왔어요. 이 스트링도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들이나 값을 담고 있는 놈이에요. 그 클래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str이 우리가 지금 스트링이지만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사람은 뭐 말한다, 걷는다 이런 기본적인 함수가 있겠죠. 어떤 기능들, 먹는다, 잔다, 뭐 이런 함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s도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의 함수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포맷, 그 다음에 스플릿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항상 뭘로 썼죠? 괄호를 썼어요. 자, 함수의 뜻이라고 함수라고 괄호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우리가 약속이죠. 그래서 요 포맷에다가는 값을 줬어요. 어떤 값을 주면 여기에 있는 요 중괄호 자리에다가 이 값이 쏙 들어갈 거고, 스플릿은 ABC, EFG라고 했을 때 S가 그럼 S. 얘도 스플릿도 함수죠. 자, 신기하죠. 원래는 스플릿 해가지고 S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달라. 자, 이건 클래스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가슴으로 느끼시고. 그래서 스플릿 내가 콤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콤마로 찍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콤마가 하나 있네요. 그럼 이렇게 딱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뭘로 나오냐면 리스트로 나와요. 리스트. 정확하게 표현하면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할 걸 그랬네. 자, ABC 이렇게 하나 콤마 EFG 이렇게 두 개의 스트링 두 개가 있는 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플릿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y는 s. 스플릿 콤마 이렇게 하면은 이 x 자리에 이 부분이 뭐가 되죠? A, B, C, E, F, G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x 자리에 얘가 쏙 들어가고 E, F, G, Y 자리에 얘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스플릿 이해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아까 ABC 콤마 EFG 해도 되고 ABC 한 칸 띄고 스페이스 받친 거예요. EFG 했어요. 그럼 뭘로 찢을까요? 스페이스로 찢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S는 ABC 한 칸 띄고 EFG 이렇게 했는데 내가 S. 스플릿 해가지고 맞춰보세요. B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A랑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준 값으로 무조건 찍겠다는 거예요. 뭔가 찢을 건데 기준점을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죠? 그럼 S를 찢을 건데 B를 기준으로 찢어라. 그럼 B가 구분자가 되는 거예요. 딜리미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A랑 C, E, F, G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메시지는 어떻게 했죠? 헬로 월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찢어볼까요? 메시지.스플릿 스페이스로 한 칸 띄고 스페이스 한 칸 띄고 찢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하고 그냥 땡땡만 하면 땡땡만 하면 에러 날걸요? 왜냐면은 empty separator죠. separator가 없잖아. 에러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죠. 한 칸 띄워야지 헬로랑 월드로 찢어진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설명 더 드리고 이제 킨 김에 할게요. 자, S가 스플릿, 포맷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포맷은 여기서 좀 더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퍼는 뭐죠? 대문자겠죠. 대문자. 그러면은 S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상으로. 자, 이제부터 S는 A, B, C, D 요건데 왼쪽에 스페이스, 오른쪽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이거에 어퍼를 해볼게요. S.어퍼. 그랬더니 알파벳만 대문자로 간 거죠. 숫자는 대문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로어도 있겠죠. 로어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해보고, 캐피탈라이즈는 뭐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 그래서 S. 자, 이렇게 했더니 첫 글자가 스페이스니까 대문자가 될 게 없죠. 맞나요? 근데 이거를 스트립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립이 뭐냐면은 양쪽에 공백이나 캐리지 리턴을 베끼라는 거거든요. 스트립. 그러니까
s.strip 하면은 공백이 다 없어졌죠. 자, 이런 다음에 캐피탈라이즈 해볼까요? s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은 포맷, 뭐 스플릿, 스트립 이런 함수들을 갖고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런 함수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스트립의 결과값은 뭘로 나왔죠? 타입이 스트링이죠. 그럼 얘도 포맷, 스플릿 이런 거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캐피탈라이즈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것도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캐피탈라이즈 이렇게 해버리면 벗기고 난 다음부터 캐피탈라이즈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벗겼으니까 첫 글자가 A네요. 대문자 A가 되는 거죠. 점 함수, 점 함수. 자, 그 다음에 find라는 게 있는데요. s.find 해가지고 s가 우리가 이러고니까 d를 한번 찾아볼까요? find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몇 번째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1, 2, 3, 4, 5, 6 뭐야? s가 지금 이렇게 있죠. 한, 둘, 셋, 넷, 다. 다섯 번째 다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0부터 시작해야 한다니까 했으니까 지금 공백이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공백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0, 1, A, 2, 3, 4, 5 맞아요? 인덱스가 5 맞나요? 그래서 5가 나온 겁니다. find. 그 다음에 isAlom 이런 게 있어요. 자, s.isAlom 해볼게요. 알파라는 거는 그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num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number. 자, 그러니까 false가 나왔어요. 숫자랑 문자밖에 없는데 왜 false죠? s가 지금 뭐예요? 공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이 스트립 한 다음에 여기서 isAlom 하면은 true가 나오겠죠. 공백을 벗겨냈으니까 스트립이라는 놈이. 한번 공백을 벗겨냈으니까 요것만 남았죠. 그럼 요거는 알파, 넘버 두 개니까 이제 알럼이 된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디지트 제일 많이 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입력받은 게 숫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숫자면 true가 나오고 아니면 그러니까 숫자가 1 때만 이제 디지트가 true일 때만 내가 int 해가지고 1, 2, 3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if를 배우겠지만 int라고 하는 건 캐스팅이거든요. 숫자로 바꿔라, 정수로 바꿔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자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이거 아이덴티파이어는 뭔가 식별자죠. 이 아이덴티파이어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수학보다 영어가 더 많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이 식별자는 뭐냐면 키워드냐는 뜻이에요. 그 파이썬에서 키워드가 뭐죠? 아까 우리 isOffer는 뭐였어요? 함수 이름이었죠. 이런 함수 이름은 예약된 거예요.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isOffer든 또는 아까 뭐 스플릿이든 이런 건 되지만 isOffer를 내가 키워드로 인식을 할 거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isOffer가 내가 파이썬에서 쓰고 있는 키워드냐 이렇게 하면 true예요. isOffer는 내가 그럼 변수로 쓰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헷갈리잖아. 나중 이제 실제로 대문자로 바꾸는 거랑 내 변수명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덴티파이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랜덤이라고 갖고 왔었죠. 랜덤 안 갖고 왔나?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제가 임포트 해놓은 게 없어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더니 랜덤이 갖고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함수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모듈들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다음 포맷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오늘은. 자, your name is 요건 했었죠. 그 다음에 a equal b 두 개의 값을 주면 된다. 자, 요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b는 이진수예요, 바이너리. 그럼 7이 이진수로 나오겠죠. 그 다음 f는 플롯 7.0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자리인데 0으로 채워라. 그럼 3개의 0이 생기겠네요, 앞에. 한번 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붙으면 여기 앞에다가 부호도 붙여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3 하면 마이너스 23인데 앞에 000 붙이고 나오겠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랬더니 000인데 총 5자리니까 한 자리는 부호한테 줘버리고 두 자리만 00을 붙였죠.
자, 이거. 그 다음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소수점 몇 자리까지 해라. 요런 걸 우리가 많이 써요.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그러면 소수점 3자리까지만 써라. 이 말이에요. 뒤에 점이라고 쓰면. 그래서 총 15자리인데, 앞쪽에는 뭘 붙여라고요? 빈 공간은 0으로 채우고, 제일 앞에는 부호를 붙여라. 그러니까 얘는 양수니까 플러스로 붙였고, 나머지 15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0으로 채웠고요. 그 다음에 점 3이니까 소수점은 3자리까지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지금 제가 앞에 0을, 자, 이렇게 하면 앞에 0이 있나요? 없죠. 네. 자, 총 15자리인데 부호를 붙이고 점 7이에요. 그럼 소수점 7자리까지잖아요. 난 2자리까지 밖에 없는데, 그럼 자동으로 0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컴포지션 오퍼레이트랑 이거 테스팅은 내일 할게요. 내일 하고 요거 좀 쳐보시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